자, 이슈엔 소문입니다. 신한금융투자 수원지점 황재수 부지점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현장 일선에 있으면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제 고객을 응대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부지점장님도 업력이 오래되시다 보니까 경험도 있고, 네. 그러면 시장 뷰를 물론 회사 정책이 있을 거고,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나름의 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 선택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 아, 나는 이럴 것 같은데 고객들은 또 달리 물어보시면은 예, 맞습니다. 이게 고객이 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 수없이 많은 고객들이 이런 얘기도 하시고 저런 얘기도 하시고 이런 뭐 읍소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게 대응이 굉장히 어렵죠. 예, 맞습니다. 네. 제가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아, 예. 본인이 그래서 어려워. 그래서 이제 최근들의 동향 말씀 여쭤보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최근에는 어떤 분위기가 이제 너무 어렵죠. 네. 주식시장 지금 뭐 고객분들 얘기하시면 이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과연 언제 시작하냐도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언제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지.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있었던 뭐 금융위기라든지 뭐 더 일찍 하셨던 분들은 네. IMF도 겪으시고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거 겪으셨던 분들은 또 어려운 시기 왔다. 잘 지키자라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뭐 주식 투자 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었던 특히 이제 그 팬데믹 바로 이전부터 이제 시작해서 네. 하셨던 분들은 상승장만 보다가 이제 처음을 겪으니까 너무 우왕좌왕하시고 원래 목표와 상관없이 예를 들어 목표라 그러면 기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건 장기 투자해야지 해야 됐는데 보면은 이제 빠진 막 이게 맨날 샀다 팔았다 하시는 분들도 이제 늘어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 투자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상승하고 수익이 난 계좌에 있어서 장기 투자를 원하는데 저희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 손실 나서 이거 물려서 못 파는 이런 부분도 많이 늘어나고요. 확실히 어려워졌다, 대응하기 어려워졌다. 고객분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느끼시고 뭐 혹자분들은 뭐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 거 봐서는 정말 어려운 장이라고 느껴집니다. 피부를 정말 와닿고 그렇죠. 있습니다. 어려운 장이라는 건 수익 내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예. 뭐 있는 것도 지키기도 어렵고. 예. 항상 고민이 됩니다. 오늘 또 이제 주가가 뭐 미국 증시 오르고 또 아침 개장가가 상승하게 되면 이제 조급해지는 거죠. 빨리 예. 회복해야 하고 싶은. 예. 네. 자, 그걸 또 찾아야 돼요. 예. 자, 오늘 숙명이니까. 이슈를 뭘 정해 오셨는데 첫 번째 이슈를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이슈는 오늘 식품업계 남는 게 없다. 어떤 의미죠? 자재값이 급등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의외로 따라주지 못하나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거의 말 그대로 그냥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이죠. 뭐 오늘 뭐 파월도 얘기했죠. 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중립금리 이상으로 뭐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순간 이제 빠졌다가 이제 다시 올라왔던 부분. 매파적인 인식이었지만 하지만 뭐 6월에는 50bp 뭐 인상으로 되면서 좀 약간 안도랠리 그리고 뭐 잡힐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올랐는데 미국 시장 올랐는데 뭐 식품업계 말 그대로 맨날 늘 말씀하시면 콩, 뭐 밀, 팜유, 옥수수 안 오른 게 없습니다. 엄청나게 급등을 했고 그래서 식품업계들이 바로 가격에 전가시켜서 가격 인상을 하고 뭐 이러면은 이제 식품업계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오히려 작년 연말부터 이제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격 전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빠르게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1분기 실적이 굉장히 많이 안 나왔습니다. 네. 뭐 근데 17개 대표 이제 17개 이제 식품 기업 중에 이제 올해 1분기 실적이 11개가 이익률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17개 중에 뭐 11개니까 뭐 대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생각하기에는 식품업계 굉장히 좋지 않을까 가격 전가가 빨라서 좋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열어보니까 가격 이익률이 좀 영업이익률이 좀 빠졌다라는 걸 보고 최근 주가도 되게 좀 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주가라는 건 미래를 반영하는데 결국 2분기에도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 이유는 당연히 이제 한 재고를 6에서 7개월 정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게 빠르게 소진이 됐고 그리고 이제 지금 수입하는 것들이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는데 최근 정권이 바뀐 부분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뭐 언론에 대한 뭐 여론도 있고 해서 가격 전가를 가격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빠르게 못 올리는 부분 때문에 2분기도 실적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인식이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좀 그래도 좋아졌던 기업들을 보면은 SPC 삼립이라든지 롯데칠성, 뭐 하이트, 진로입니다. 뭐 음료라든지 뭐 주류라든지 그리고 뭐 SPC 삼립은 아마 포켓몬빵 때문에 열광을 했기 때문에 판매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 종목들 그러니까 이제 하이트 진로나 롯데 칠성을
빼고 나머지 식료품 업체는 최근 들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네. 아마 2분기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원가를 반영을 즉각적으로 하기에는 물가 제어의 당국의 또 입김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들의 구조가 있어요. 그 원자재를 자재를 들여오는 시점, 그리고 또 그것을 들여오기 위한 선도 거래들, 뭐 선물 형태지만, 하여튼 그런 구조들이 안 맞아 들어가면은 수익성이 생각만큼은 일반인들 생각은 가격이 원재료 오르면 판가도 많이 올라가고 수익성이 좋아지겠네. 이건 이제 미래의 어떤 시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맞습니다. 참 그게 좀 어려운 거죠. 엄청 많이 음식값 오른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이제 우리들은 이제 생각하고 있지만 뭐 원자재 가격 급등이 더 빠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네, 의외로 식품업계는 남는 게 없다. 이 포인트를 지적해 줬고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죠. 두 번째 이슈는 자 월가의 이제 구루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오마의 현인 워렌 버핏은 전략을 어떻게 잡아가든가요? 예. 뭐 최근 들어서 워렌 버핏 어떤 종목을 투자했는지에 대한 이슈도 좀 있었고 그 종목들이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던 모습입니다. 네. 뭐 과거에 비해서 현금을 이제 팬데믹이 나타나면서 현금을 굉장히 많이 추적했다가 지금은 현금을 많이 이제 소진하는 소위 말해서 주식을 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공포를 사라 뭐 이렇게 예. 하죠. 근데 약간 이제 좀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어떤 게 집중되냐? 좀 에너지주, 그러니까 옥시덴탈이라든지 뭐 페트롤리엄,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주, 석유 대형 회사들을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네. 뭐 주식도 뭐 쉐브론 같은 경우도 뭐 최근 들어서 50% 급등을 했고, 그리고 옥시덴탈도 130%가 급등을 했습니다. 뭐 쉐브론도 이제 많이 주식을 사는 뭐 워렌 버핏이 많이 사는 주식인데요. 이런 걸로 봐서는 에너지 주식,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원자재 가격을 뭐 식품업계 아까 얘기했지만 원자재 가격을 바로 가격 전가하고 더 높여 수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정제 마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 이익도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주가가 반영을 했죠. 50에서 뭐 130%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봐서는 워렌 버핏이 사는 부분은 분명히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폭발했던 원자재 가격 상승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수익 실현이 되고 이익이 많이 되는 부분. 그리고 또 배당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으로 이제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좀 특징적인 것도 은행주들도 매수를 했습니다. 과거에 은행주들을 되게 싫어하기로 유명한데요. 워렌 버핏이 최근 들어서 은행주를 담고 있는데요. 뭐 그 이유도 마찬가지로 뭐 최근 들어서 금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예대 마진 좋아진다든지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으로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오늘 기사 오다가 이제 사실 여기 방송국 오다가 이제 본 건데 레오달리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레오달리오도 주식을 산 기사 보도 기사가 좀 나왔더라고요. 브리지워터 뭐 세계에서 가장 큰 헤지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레오달리오가 최근 들어서 매수한 걸 봤더니 필수 소비재 그리고 헬스케어를 대거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신흥국 ETF를 많이 사기로 유명한데요. 신흥국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이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 인플레이션에서는 취약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소비가 당연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머징 쪽으로 매수를 한다라고 해서 ETF를 사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네, 이머징도 뭐 이제 원자재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예, 맞습니다. 동남아시아, 뭐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데일 거야 아마.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이제 원자재에 대한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들의 주가가 또 뭐 브라질도 포함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봐서 의외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원자재 뭐 52주 신고가를 보면은 뭐 이 대형 석유 회사뿐 아니라 뭐 켈로그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봐서는 뭐 한국보다는 이제 오히려 가격 전가에 대한 부분이 높기 때문에 이익률이 좀 좋아지는 걸로 보고 있고요. 브리지워터 이제 레오달리오도 또 필수 소비재 중에서 뭐 펩시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매수하는 걸로 봐서는 미국은 분명히 좀 석유 회사라든지 원자재에 대한 회사 그리고 뭐 소비재에 대한 일부가 좀 그래도 주가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하고는 구조가 좀 다르죠. 사실 석유라는 것도 채굴을 하는 회사와 그것을 담아가지고 정제를 하는 정유사를 같이 끼고 있으면은 뭐 이익성이 좋죠. 우리는 이제 채굴은 아니고 들여와서 정유만 하잖아요. 맞습니다. 조금 다르다는 거. 네. 안타까운 일이다. 네. 켈러그도 농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 농장에서 갖고 온 걸 가공해서 파는 거고. 우리는 그냥 들여와서 일단 가공하는 거니까. 참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그 제조업의 끝단의 하이엔드가 이제 반도체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슈앤 소문을 들어봤는데 우리의 살 길 반도체 쪽을 가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장비, 소재. 맞습니다. 요즘 그래도 이쪽으로 좀 관심이 조금 어제부터 강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어떤 겨?
뭐 기업 말고 먼저 반도체 먼저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기업을 기업을 같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STI를 말씀드릴게요. STI. 예, 예. 뭐 STI는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한번 하셨던 것 예, 같아요. 네. 말씀하셨던 이제 반도체 장비입니다. 뭐 반도체 장비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 이제 P3가 오히려 원자재 수급,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반도체 장비들이 수급이 늦어지면서 좀 지연된다라는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P4까지도 바로 이제 뭐 장비가 들어간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P4라는 게 라인 예, 라인 얘기하는 예, 맞습니다. 평택. 예, 평택 라인. 평택의 이 그 약자일 거예요. P가 아마. 예, 예. 네. 평택에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공장이다라고 보고 그렇죠. 이게 세계 최대 뭐 규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장비에 대한 인식은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저희가 이제 디램만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뭐 이게 비메모리까지도 이제 장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뭐 중국하고 미국에 대한 부분, 이러한 이제 분쟁,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분쟁에 대한 부분도 한국 소외 장비 업체에게는 수혜가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오는 것도 바로 평택 공장을 먼저 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도 네. 마찬가지로 소위 말하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반도체 굵기 가장 뭐 중국을 압박하는데 이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자기네 반도체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그 딴에는 이제 거기서 이제 삼성전자라고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납품하는 회사들,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들은 이제 볼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질 걸로 보이는데요. STI를 말씀드리면은요. STI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CCSS 중앙 약품 공급 시스템이 90% 2021년 기준으로 90%를 차지했습니다. 어떤 장비냐? 그러니까 반도체 라인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클린룸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스템. 그러니까 반도체 공정에 있어서는 뭐 진공 상태여야 되고, 그리고 뭐 가스도 주입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이 환경 조성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 STI의 핵심 포인트는 신규 장비들의 매출이 급증을 하고 있고요. 네. CCSS도 뭐 국내 삼성하고 하이닉스만 하다가 이제 중국 업체, 그리고 뭐 인텔까지도 최근 들어서 수주가 나오는 걸 봐서는 기존의 업황도 좋아지는데 신규 업체도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STI 장비로 예. 봐야 되겠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뭐 공정이 비슷하다 보니까 예. 공통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예, 맞습니다. STI는 핵심 포인트 한번 더 말씀을 네, 드리도록 추가로 좀. 예.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신규 장비라고 할 수 있는 게 웨 시스템이랑 뭐 FC, BGA라는 현상기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기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기판에 대한 쇼티지가 있는데 그쪽에 대한 장비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신규도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증권사 추정치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뭐 반도체 장비에서도 그렇고 뭐 2차 전지 장비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수주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주 산업을 좀 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매출의 작년 매출 대비 10% 이상을 한다 그러면 이제 공시를 해야 되는데, 공시를 보면서 수주 잔고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수주 잔고를 보면은 납기 기한이 있고, 그러면 매출을 추정을, 저희 이제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뭐 일반인들도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데요. 수주 잔고가 계속 나올 때마다 수주 잔고를 쌓으면은 그게 바로 실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보는데, 올해 예상 매출액은 4,100억에서 예상 영업이익은 423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 회사가 12배 정도가 평균이다라고 보는데, 평균 PER이 PER을 소위 말해서 이익을 얼마나 벌어들이냐를 뭐 12로 보는데 한 8.9배로 좀 저평가라고 볼 수 있고, 일반적인 장비 업체들보다는 조금 좀 싸다, 낮아요. 네. 낮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기대하고 있는 게 소위 말 잉크젯 프린터, 잉크젯 장비라고 하는 건데요. 기존에 OLED에 쓰였던 거, 그러니까 패널하고 유리를 붙일 때 쓰이는 게 네네네. 필름을 썼었는데, 이게 미세한 걸로 뿌려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이게 소위 말 잉크젯 장비가 OLED 소재로 쓰일 수 있는데요. 이게 아마 하반기에 지금 굉장히 많이 테스트도 잘 나오고 이제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장비에 대한 수요도 만약에 나타난다 그러면은 실적은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STI를 오늘 들어봤습니다. 시가총액이 3,200억 정도 되네요. 지켜보도록 하죠. 예. 네. 자, 이슈엔 소문이었고요. 신한금융투자 수원지점입니다. 황재수 부지점장 수고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